안녕하세요, 꽁불입니다. 오늘 꽁불 지구촌 집밥 요리에서는 미트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미트 소스 중에 하나인 라구 볼로네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앞으로는 이 소스를 꽁불 소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꽁불 미트 소스라고 부를게요. 이 소스는 이탈리아 라자냐 지방에서 주로 먹는 미트 소스의 일종인데요. 만들어 두시면 혹은 냉동 보관해 두시면 두고두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맛있게 한번 조리해 볼게요. 겨울철 저장 요리로 추천하는 요리 중 하나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달군 냄비, 이거는 오븐용 냄비예요. 오븐용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촤 소리가 나죠. 촤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나면 예열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잘 볶았으면 캐러멜라이즈 하라고 말씀드려요. 레시피에도 그렇게 쓰고요. 캐러멜라이즈는 캐러멜 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는 걸 캐러멜라이즈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세요. 캐러멜 색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볶아주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좋은 예인데요. 지금 보시면 중간에는 하얗고 겉에만 노릇노릇해요. 이건 캐러멜라이즈가 아니에요. 색이 먼저 나긴 했지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조금 아까 제가 썬 게 아니라 하루 전날 찹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이 나와서 그 진이 양파에 진이 먼저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 과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색이 날 때까지 원래는 계속 볶아주시면 안 되지만 얘는 계속 저어주면서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중약불로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고 이 양파가 오늘 방금 썬 거라면 진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 정도면 그냥 투명하게 약간 노릇노릇한 정도로 익었을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볶겠습니다. 색이 노릇하게 잘 났으면 당근 예쁘게 안 다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샐러리 같이 넣고 볶아주셔도 돼요. 샐러리하고 당근이요. 이것도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이거 다진 야채가 숨이 죽는 걸 어떻게 아나요? 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보면 약간 투명하게 익을 정도로 볶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숨이 다 죽었죠? 뭐 숨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제가 보기엔 숨이 다 죽었습니다. 마늘 넣어주고 마늘 넣을 때는 센 불로 너무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향만 나는 정도로만 익으면 이제 준비된 고기, 저는 양지 썼습니다. 양지뿐만이 아니라 설도나 이런 거 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중간에 기름이 좀 모자른 것 같으면 좀 더 보충해 주셔도 돼요. 소고기 양지 부위는 그렇게 기름이 많지가 않으니까요. 잘 풀어주세요. 물론 실온에 한 30분 이상 두었다가 하시면 이렇게 좀 덜 뭉치거든요. 지금 소금, 후추 뿌리지 않았습니다. 소금, 후추 뿌리지 않은 이유는 소금을 먼저 하면 소금을 먼저 뿌리게 되잖아요. 간을 하게 되면 얘가 수분이 빨리 나와요. 그러면 수분이 빨리 나오면 그만큼 고기 볶아지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요. 색이 늦게 나요. 그래서 후추는 타기 쉬우니까 나중에 간하셔도 되고요. 간은 잊지 않고 하시면 되시니까. 보시면 이렇게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육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요거 못 참으시고 막 다른 양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맛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즈 해달라고 하면 꼭 캐러멜라이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육수가 없도록 육즙이 다 날아가도록 볶아달라면 꼭 그렇게 이 육즙이 반드시 없고 기름만 배어 나오도록 반드시 볶아주셔야 돼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나중에 만들었는데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다, 다르다 이런 얘기하시면 이 과정들을 꼼꼼하게 지켜주지 않으신 거예요. 레시피는 정독,
예전에 교과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정독을 두세 번 이상 하시고 나서 줄이 시작하세요. 지켜볼 거예요. 이제 거의 완성이에요. 고기가 거의 다 볶아졌고요. 물론 가장자리가 노릇노릇한 게 이 새끼 보이긴 이렇게 국물이 육즙이 없도록 볶아주시고요. 밑에가 이제 늙기 시작하잖아요. 늙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름 배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기름 배어져 나오는 이건 기름이에요. 기름 배어져 나올 때까지만 볶아주시고요. 이때 소금 간을 조금 해줄 거예요. 소금 간은 제가 오늘은 조금만 일단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 간을 많이 하시면 다른 소스 베이스로 사용하실 때 자칫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간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2분의 1 티스푼만 넣어요. 오늘은. 본인들이 쓰실 때 얘를 베이스로만 활용하실 거면 소금을 안 넣으셔도 좋지만 그냥 이것만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대비해서 소금 간은 아주 약하게 해주시는 거 추천해요. 여기다가 또 후추, 불이 세서 밑에가 약간씩 묽기 시작하는데 뭐 괜찮아요. 일단 이렇게 잘 볶아주시고요. 로즈마리하고 타임을 섞은 거예요. 섞어서 다진 거예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으세요. 없는데 뭐 어쩌겠어요. 농장 가서 따올 수도 없고.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월계수잎 작은 거 뭐 두세 장 정도 넣으시고요. 마스코바도로 먼저 마스코바도하고 설탕, 황설탕 틀립니다. 마스코바도는 저는 두레생협에서 샀는데요. 두레생협에서 파는 거는 그래도 마스코바도예요. 근데 보통 어떤 업체에서는 마스코바도라고 했는데 황설탕 비슷하게 되고 당도도 굉장히 높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설탕을 넣어도 수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살짝만 섞어주세요. 원래는 소금 간이 많으면 소금보다 먼저 설탕 간, 그러니까 마스코바도 간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소금 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마스코바도를 넣습니다. 와인은 저 집에 있는 와인 그냥 이거 쓰는데요. 이렇게 그냥 화이트 와인, 달지 않은 맛이 다 남은 화이트 와인 추천하고요. 이걸 플람베를 해줄 거예요. 화이트 와인을 2컵을 넣을 거예요. 애기들 먹을 수 있냐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뭐 화이트 와인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서 플람베를 하는 거예요. 플람베는 알코올 향을 증발시켜주는 걸 플람베라고 해요. 누린내랑 이런 것들을 잡아서 빼주기도 하지만 고기를 좀 육즙을 좀 더 부드럽게 연육작용을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알코올 향이 날아가니까 술 맛은 나지 않아요. 고로 이걸 많이 먹는다고 취하진 않으니까 애기들 먹어도 됩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3분 정도는 팔팔 끓여 주셔야 돼요. 원래는 소금간보다 설탕간, 단 거를 먼저 넣어야 되는 이유는요. 소금이 설탕보다 그러니까 원자가 가늘어요. 그래서 소금을 먼저 간을 하는 경우는 원재료에 소금간이 먼저 배어서 나중에 설탕간을 해도 설탕간이 충분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설탕을 먼저 넣어주시고 잘 섞은 다음에 소금 간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걸 손으로 이렇게 부채질해서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알코올 향이 지금 나지 않거든요. 거의 힘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향이 나지 않을 정도로 플람베를 해주시면 돼요. 토마토 페이스트, 잘 섞어주신 후에 손으로 전 으깬 거예요. 손으로 으깨지 않고 그냥 블렌더에 갈아도 되는데요. 바로 쓰실 거면 블렌더에 갈아도 좋지만 만약에 뭐 내일 쓰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쓰실 거면 블렌더보다 손으로 으깨는 거 추천해 드려요. 새 날이 닿으면 시큼한 맛도 더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팔팔 이제 한번 끓일 거예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닭
닭 육수는 약간 미지근해요. 완전히 차가운 거 넣지 마시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넣는 것도 팁 중에 하나예요. 지금 팔팔 끓고 있는 요리에 찬물 끼얹는다라는 말 아시죠? 속담. 똑같아요. 음식도. 팔팔 끓는 거에 찬물을 넣으면 이게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시간도 걸리지만 충분하게 맛이 우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닭 육수를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 또 한번 팔팔 끓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오븐에 넣을 거예요. 오븐에 넣어서 1시간 정도 뭉근하게 끓여줄 건데 오븐이나 아니면 냄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따가 농도로 기억을 하세요. 항상 음식은 레시피의 시간보다도 음식 농도나 그런 거 영상 보고 충분히 숙지해 두시고요. 나중에 시간 체크하시면 되세요. 일단 뽀글뽀글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살짝씩 저어주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살짝 끓여주실 거예요. 끓여주시는 이유는 뚜껑을 열고 끓여주신 이유는 토마토 통조림이잖아요. 통조림 특유의 쿰쿰한 향이나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해서 그 향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팔팔 끓은 거니 일단 불을 끌게요. 그리고 뚜껑을 닫겠습니다. 오븐에 넣으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팔팔 끓는 상태에 예열된 충분히 저는 210도로 오늘 했는데요. 충분히 예열된 오븐에 넣으셔야 계속 지속적인 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그 점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뚜껑을 덮겠습니다. 오븐 여실 땐 뜨거운 열기가 열기 때문에 안구나 아니면 뺨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뜨거우니까 오븐 밑은 꼭 끼시고 이 아이를 이제 오븐에 넣겠습니다. 오븐 여실 때는 항상 뜨거운 김이 빠지고 나서 뚜껑을 활짝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 정말 금방 나빠지니까요. 뜨거운 거 용기 조심해서 뚜껑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다시 또 오븐에 나온 건 불을 센 불로 해주시고요. 수분 많이 없어졌죠. 수분이 없어진 것도 있지만요. 고기가 되게 몽글몽글 푹신푹신해졌어요. 아마 오븐에 넣었다 뺀 거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꽁불 비프 커리나 이런 것도 드셔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맛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븐은 그대로 뒀어요. 온도. 이렇게 살짝 잘 섞어주신 다음에 우유를 넣을 거예요. 우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끓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넣을 거예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넣는 이유는 이게 따뜻하게 데워야 계속 조리가 되는, 그러니까 국물도 계속 우러나겠죠, 육수도. 그렇게 해서 넣어 주시고요. 단 혹시 냉동 보관하실 경우는요, 우유를 넣고 하지 마시고요. 우유 넣기 바로 전 단계에서 포션해서 냉동고에 넣으시면 꺼낸 다음에 바로 또 우유 조금 넣어서 드시면 되겠죠. 치즈하고. 이렇게 뽀글뽀글 다시 끓기 시작하면요, 이거 가느라고 아주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공유. 파스값 좀 벌게. 언젠가는 벌겠죠 뭐. 그래서 치즈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뱃속에서 아주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네. 음식 냄새 맡으니까. 이거 치즈 그레이터에다가 곱게 갈아주시는 거 추천해요. 어깨는 당연히 아프죠.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남편 반쪽님 그냥 갈아달라고 하세요. 그거 그냥 단순 노동이니까 아마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갈아야죠. 저겠어요. 일단 다음에 그런 단순 노동 도와주시는 분 인증샷 올리시는 거 보면 뭔가 조금
뭔가 드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열심히 이벤트를 해야겠어요. 같이 동참하게 요리에.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뽀글뽀글 끓었죠? 이제 뚜껑을 연 상태로 오븐에다가 넣을 거예요. 온도는 그냥 똑같아요. 뭐 똑같은 온도에 하셔도 되고요. 180도로 살짝 낮춘 오븐에다가 넣을게요. 일단 오븐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븐에서 꺼낼게요. 뭉근하게 또 끓여냈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탈리안 파슬리를 다진 거를, 이건 옵션이에요. 없으면 굳이 발 동동 구르시지 마시고요. 안 넣으시면 되세요. 그런다고 뭐 맛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맛이 같나요? 라고 틀리면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제가 꼭 넣으라고 하거나 꼭 뭐 그런 말만 지키시면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넣든 안 넣든.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색깔이 아까는 되게 하얀데 지금은 색깔이 되게 예뻐졌죠. 아까는 좀 하였는데 지금 진해졌잖아요. 다시 이게 꽁불 라구 볼로네제 소스입니다. 꽁불 라구 소스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부를게요. 맛있어 보이죠? 많이 만들어서 냉동 보관하셔도 되니까 애기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반쪽분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겨울철 보양식으로 많이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꽁불 라구 볼로네제 소스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 소스를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보통 한 가지 요리를 위해서 한 가지 요리만 해서 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한 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아니면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손님 오실 때나 갑자기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해 먹을까 걱정될 때 꺼내서 바로바로 해동해서 중탕으로 데운 후에 다른 요리로 응용이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만드실 때는 그 레시피 잘 숙지하시고 반드시 2번, 3번 정독하신 다음에 만들어셔서 냉동 보관하시되요. 냉동용 스탠드 지퍼백에다가 담으셔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씩 제가 응용 요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누리 저조하다고 지금 저를 엄청 좋아서 저 눈 보이시죠? 퉁퉁 부은 거. 어저께 밤에 촬영하려고 하다가 오늘로 미뤄졌는데요. 이게 그 동생이 하도 열받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너무 감사드리지만 항상 감사드리지만 공유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